이번 시간에는 왕창령의 부용루에서 신점을 정송하며 부용루송 신점이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창령은 698년에 태어나서 756년에 사망했네요. 당시 수도였던 장안 태생이고 젊어서는 변방을 유람하였고 30세인 727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비서성 교사랑을 제소받았습니다. 7년 후에는 박학갱사과에 합격하여 사소위가 되었으며 38살이 되던 해에 좌천되어 강령승, 지금의 장수성 난징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볼 시는 이때 지어진 것이라 합니다. 755년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난을 피해 고향인 장강 일대에 머물다가 호주자사 여구효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부용루에서 신점을 전송하며 부용루송 신점 왕창령. 자, 한 줄에 글자 수가 7자가 있고 4구로 된 칠원절구의 시입니다. 첫 번째 끄트머리 오자, 두 번째 끄트머리 고자, 네 번째 끄트머리 호자가 끄트머리에 오라고 발음되는 동일 운자입니다. 한우련강 야이보인데 평명송객 초산고라 낙양친우 여상문이면 일편빙심 제오코라. 부용루에서 신점을 정송하며 왕창령. 차가운 밤비 강물을 따라 오나라 땅으로 흐르는데 이른 아침 손님을 보내니 초산이 외로워라. 낙양 친구들 만약 내 안부 물어오면 한 조각 깨끗한 마음이 옥병 속에 있다고 전해주게. 왕창령은 호쾌한 성격과 행동 탓에 관리들의 지시를 받아 낙양에서 지금의 남경지방인 강령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시는 왕창령이 낙양에서 강령이 도착했을 때 마침 강남에 있던 신점이 강령을 거쳐서 낙양으로 돌아가려는 때에 만나 부용루에서 전송하며 지은 시입니다. 부용루는 왕창령이 부인받은 곳에 있는 누각으로 장강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신점은 강령의 부용루에서 배를 타고 대운하를 거쳐 낙양으로 갔을 겁니다. 한우련강 야이보인데 평명송객 초산고라 낙양친우 여상문이면 일편빙심 제오코라. 한우련강 야이보인데 평명송객 초산고라. 자, 한우련강 야이보 할 때 오자, 오나라 오자입니다. 평명송객 초산고라 할 때 초자, 초나라 초자입니다. 왜 여기서 오나라와 초나라가 나오느냐? 질 밑에 볼까요? 왕창령이 있는 이곳은 지금 강령지방, 남경지방은 원래 월나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월나라 땅인데 오나라가 뺐습니다. 옆에 있는 오나라가 합쳐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초나라가 다시 오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창령이 있는 강령 땅은 오나라 땅도 이겼었고 초나라 땅도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와 초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평명이라고 나왔네요. 평평할 평자, 밝을 명자. 이것은 해가 뜨는 시각, 새벽녘을 뜻한답니다.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우, 찬비가 련강, 강에 이어져 강은 장강입니다. 양자강, 강에 이어져 야, 밤새 옷땅으로 입 흘러드는데 한우, 자 찬비입니다. 찬비, 가을비나 겨울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찬비가 강에 이어져 이것은 비가 세차게 내려가지고 강과 비가 이렇게 빗줄기가 다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밤새 찬비가 세차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찬비가 강에 이어져 세차게 내려서 야 밤새 옷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장강이 내륙에서 흘러서 서쪽인 상해지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 지금 왕창령과 신점은 부용루에서 밤새 송별회를 한 것 같습니다. 비 오는 중이에요. 그러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명,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각에 객을 보내니, 즉 신점을 보내니 아마 새벽 일찍 낙양으로 떠나는 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점은 새벽녘에 배를 타고 낙양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손님을 보내니 초산고라, 초산이 외로워라. 지금 왕창령이 있는 곳은 초나라 땅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초산이라고 한 겁니다. 초산이 외롭다. 초산이 외롭다는 것은 왕창령 자신이 외롭다는 얘기겠죠. 차가운 밤비 강물을 따라 오나라 땅으로 흐르는 밤새 신점과 송별을 하고 평명 이른 아침에 객을 보내니 신점을 보내니 초산이 외롭구나. 주변 산들이 다 외롭게 보이는구나. 낙양 친후 여상문이면 일편빙심 제우코라. 낙양 지금 왕창령은 낙양에서 지금 강령으로 왔고요. 신점은 강령에서 낙양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낙양의 친한 벗들이 만약 서로 물으면 상문이면 낙양의 친한 벗들이 신점 당신에게 지금 왕창령은 어떻게 지내는가 라고 만약 묻는다면 낙양의 친한 친구가 만약 나에 대해서 서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오. 어떻게? 일편빙심제우코라고. 일편 한 조각의 빙심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얼음처럼 깨끗한 마음이 있다. 어디에? 옥병에 들어있다. 자, 옥으로 만든 병, 아주 깨끗한 병의 대명사랍니다. 거기다 그런 병에 빙심, 깨끗한 마음이 담겨 있네요. 일편빙심 제오코라. 한 조각의 깨끗한 마음, 차가운 마음이 옥병, 깨끗한 옥의 병 속에 들어있다고 말해주시오. 자, 낙양의 친구들 만약 내 안부를 묻는다면 신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뭐라고? 왕창령은 한 조각 깨끗한 마음이 옥병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한우련강 야이보인데 평명송객 조산고라. 차가운 밤비 강물을 따라 오나라 땅으로 흐르는데 이른 아침 신점을 보내니 초산이 외로워라. 낙양 친후 여상문이면 낙양 친구들 만약 내 안부 물어오면 일편빙심 제우코라. 한 조각 깨끗한 마음 옥병 속에 있다고 전해주시게. 시 첫 구절을 보면 차가운 밤비가 세차게 내리는 중에 왕창년과 신점은 부용루에서 밤새 송별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어 친구인 신점은 배를 타고 낙양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는 강남의 산천은 쓸쓸하게 느껴지겠지요. 그 다음에 낙양의 친구들이 나의 안부를 묻거들람 한 조각 깨끗한 마음 옥병 속에 있다고 말해주게. 이 구절은 신점에게 부탁하는 말인 것도 같고 혼자 하는 말인 것도 같은데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난 한 조각 차가운 얼음처럼 결백하다오 하고 주장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로 맑아져서 다시는 벼슬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오 하고서 자기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부영루에서 신점을 전송하며 부영루송 신점 왕창령. 차가운 밤비 강물을 따라 오나라 땅으로 흐르는데 이른 아침 손님인 신점을 보내니 초산이 외로워라. 낙양 친구들 만약 내 안부 물어오면 한 조각 깨끗한 마음이 옥병 속에 있다고 전해주게.